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치솟던 환율이 단 몇 시간 만에 20원 넘게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정부가 환율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승전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총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총알마저 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은행 뱅크런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대체 어떻게 환율 방어에 동원될까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금액은 약 798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규모죠. 이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환 스와프를 씁니다. 스와프는 쉽게 말하면 물물 교환이에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이건 마치 친구한테 내가 김밥 줄 테니까 너 샌드위치 나한테 빌려줘.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한도는 6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이죠.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으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요. 명동 환전소에 사람들이 안 몰리는 거죠. 여기에 전략적 환해지가 더해집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미리 환율을 고정시키는 건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3개월 후에 가는데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나중에 1,200원으로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여행사에 가서 나는 3개월 후에도 1,000원에 달러 바꿀 거야 라고 계약하는 거죠. 환율이 높을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차익을 보는 거죠. 이건 마치 사과값이 비쌀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사과값이 떨어지면 나는 비쌀 때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이득이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동시에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효과가 생겨서 환율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12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12월 24일 오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20원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는 해외 자산의 최대 10%, 약 79조 원까지만 가능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달러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건 대형 산불이 났는데 소화기 몇 개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이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사이에 도달하면 환해지를 시작한다고요.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럼 투기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마치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는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올인해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투기 세력들은 환율을 그 수준까지 밀어 올린 다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하면 같이 달러를 팔아서 차익을 챙깁니다. 국민연금의 개입 효과가 사전에 소진되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 환해지 개시 및 중단 시점을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 작전을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주고 경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길 수가 없죠. 만약 국민연금 방어선이 뚫린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환율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연금의 79조 원 물량이 바닥나요. 소화기의 물이 다 떨어진 거죠. 더 이상 환율 방어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이 소식이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집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경제 신문이에요. 한국 최후의 환율 방어선 붕괴 같은 헤드라인이 뜹니다. 그 순간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건 마치 댐에 금이 가더니 결국 무너지는 순간과 같아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패닉셀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요. 한국 정부가 환율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죠. 이건 마치 배에 구멍이 난 걸 발견한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찾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요. 이건 마치 아파트 단지에 불길한 소문이 돌면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집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받은 원화를 즉시 달러로 바꿉니다. 외환 시장에 달러 매수 주문이 폭주하는 거죠. 명동 환전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달러 주세요 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십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몇 조 원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최후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A안은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달러를 공급한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건 마치 집주인이 금고를 열어서 비상금을 꺼내는 모습을 이웃들이 다 보는 것과 같아요. B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환율은 1,600원, 1,700원으로 치솟습니다. 이건 산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죠. 결국 A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동안 100억 달러, 200억 달러씩 외환 보유액이 녹아내리죠. 네 번째는 국내 자금 이탈, 가속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외국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가세하는 거죠. 이건 마치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처음에는 몇 명만 나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주민이 동시에 비상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아니면 수입대금 결제에 필요한 달러를 못 구한다며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수입 원자재 값 치르려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개인들은 이러다 IMF 오는 거 아냐? 라며 예금을 달러로 바꿉니다. 은행 창구마다 달러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섭니다. 이건 마치 1997년 외환 위기 때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것과 비슷한 공포의 재현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판 뱅크런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국가에서 달러를 빼가는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IMF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IMF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2,500억 달러로 급감합니다. 무디스,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한다고 발표합니다. 신용평가사는 쉽게 말해서 나라의 성적표를 매기는 곳이에요.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점수를 깎는 거죠. 이 뉴스가 나가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훨씬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이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대출받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벌립니다. IMF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돈이 없을 때 빌려주는 국제은행이에요. 대신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죠. 1997년 외환 위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던 그 비극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5가지를 항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도 계속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1,490원을 넘으면 경계 단계, 1,500원을 넘으면 비상 단계입니다. 마치 체온이 38도를 넘으면 주의하고 39도를 넘으면 위험한 것처럼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한국은행이 실탄을 얼마나 쏘고 있는지 보여줘요. 이건 마치 군대의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 비정상적인 속도죠. 마치 통장 잔고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달 초 발표되는 통계를 확인하세요. 보통 매달 첫째 주에 발표됩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달러로 바꿔가거든요. 한 주에 2조 원 이상 순매도면 공포 매도 단계예요. 이건 마치 극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 때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이버 금융, 다음 금융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네 번째는 국고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신호예요. 국채 금리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죠. 이자가 오른다는 건 너희 나라 위험해 보이니까 이자 많이 줘 라는 뜻입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위험 신호예요. 금융 뉴스에서 주시하세요. 국고채 금리라고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곳에서 한국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 자금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점수가 떨어진 것과 같아요. 부정적 전망 발표나 등급 하향 검토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용평가사 웹사이트나 주요 경제 언론을 통해 모니터링하세요. 한국 신용 등급이라고 검색하면 최신 뉴스가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어선은 79조 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시장은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쓸 수 있는 선수가 벤치에 한두 명밖에 안 남았고 상대팀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확보, 외환제도 완화, 해외채 발행을 검토 중이지만 구조적인 달러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집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 작은 테이프로 막으려는 것과 비슷해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정부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계속 투입할 것이고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못 잡으면 다음은 외환 보유액을 직접 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위험 국가로 판단할 겁니다. 그때 시작되는 건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뱅크런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 차원의 뱅크런이에요. 이건 마치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찾아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 체크하세요. 이건 마치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연료가 떨어지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달이 결정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재무 안전은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